이제 김동연 씨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좌파 우파 여기서 자유와 진보라는 표현을 좌익에게 납치당한 보수 우익이다. 보수라는 표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이제 보수라고 지금 저희 이제 우익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뭐 나쁜 거는 아닌데 보수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이것이 모든 저희 그 우익 세력을 지금 지칭하는 말처럼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보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층들한테 보수랑 진보라는 단어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보통 진보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 단어 자체가 진보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진보다라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실제로 진보 쪽에 이제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상대적 개념 또는 비교급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둘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우리 이제 국방력을 약화시키자, 우리 이제 국방에 돈을 덜 쓰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봉규 이제 선배님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국방비를 더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보수적인, 그렇죠, 보수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상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보수적이라고 표현이 된 건데, 이 표현이 이제 잘못돼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게 뭐냐면 소위 말해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하시는 세력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조차도 극우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 파고들면은 극우 세력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극우 세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이제 극좌 세력인데 극좌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그 집단이 지금 극좌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세력들이 극좌 집단이 있는데 이 지금 좌익들이 우익 세력을 혼돈을 주고 마치 자기들이 아닌, 그러니까 극좌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우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나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극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치도 극우가 아니죠. 나치는 극좌입니다. 극좌죠. 예, 극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나치가 처음에 창설했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드렉슬러라는 열세 수리공이 이제 독일의 노동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DAP라고 부르는데 이 노동당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사회주의 노동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로 치면 그 사노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장 동맹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히틀러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마인캄프를 만들어서 자기가 나중에 그 일본 전체주의, 일본이 아니라 독일 전체주의 통치에 대한 개념을 나가서 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극우가 아니라 극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나치들이 주장했던 거는 더 강한 국방,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익 세력이 말하는 더 강한 국방이라는 거는 더 강경한, 그러니까 대북 노선, 그러니까 강경 대북 노선을 위해서 또 자체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자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나치가 말했던 국방력 강화의 그 근본은 더 강한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식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무조건 침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더 강한 국방력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당시 그 더 강한 국방이라고 했다는 게 보수적인 생각이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극우다라고 지금 좌익들이 그걸 프레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또 이 우익 세력들이 전부 다 좌익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극좌 세력들이 자기들을 이제 혼돈을 주려고 극우라고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라는 세력은 없다. 라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나치즘이 이제 파시즘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파시즘에서 주장했던 게 계급 협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둘 다 구분 없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계급 투쟁이 없이 그냥 이것도 자본주의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파시즘에서는 아예 새로운 계급체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집합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우월한 집합체고 한마디로 그 수뇌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뇌 조직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계급이 있고
자본가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밑에 있는 너희들은 무조건 일을 해라.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공산권 국가인 북한과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치즘, 파시즘 전부 다 극우 마인드가 아니라 전부 극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하는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도 매번 무슨 얘기하면은 극우 세력이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뭐 극우 세력이 나가서 뭐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우 세력은 없다. 그리고 극우 조직은 지금까지도 폭력적인 이런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프레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 세력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우익 세력들은 나가서 지금 싸우는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제일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설명해드리면 탄핵 반대 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5년, 2016년 당시에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폭력 시위를 합니다. 그때 뭐 이런 쇠파이프 뭐 5만원 다 나와서 당시 부서진 경찰 버스가 출원하기로 그때 52대가 파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스가 대단 가격 이제 우리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고 애국 집회고 이건 애국 집회고 예 이제 미국 성조기도 있고요. 성조기도 있고 이건 애국 집회고 애국 집회고 그 촛불 난동 당시에 막 경찰 맞습니다. 전경 버스 흔들고 죽창도 막 찌르고 막 전부 그랬고 파이프 들고 당시 그때 당시 비폭력 시위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경찰 버스에다가 스티커 붙입니다. 스티커 잔뜩 붙여가지고 스티커 범벅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 버스를 다 거의 공무집행 방해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게 또 비폭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좌익들이 말하는 폭력의 개념 자체는 우익이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언제 태극기 집회한다고 언제 폭력이 나고 뭐 경찰 버스 한 대라도 부서졌습니까? 한 대도 지금 부서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자기 끝나고 나서 다 치우고 합니다. 근데 좌익 세력들은 그때 당시 서울 시내가 그 쓰레기 치우는 것만 진짜 수백 대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다 치우고 경찰 버스 다 박살이 나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극좌 세력이 가장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익 단체라고 지금 또 이제 프레임에 놀아나는 게 뭐냐면 일본 내 우익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 벌어지는 반한 시위 또는 혐한 시위들을 전부 우익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 그 유요크 단타이라 해서 우리말로 하면 우익 단체죠. 근데 이 우익 단체의 대표적으로 선두에 서 있는 그룹이 누구냐? 조총련입니다. 조총련. 조총련 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고 일본인 강제 북송에 앞장서고 그 김정은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조총련 세력이 소위 말해 극우 세력, 그러니까 일본 내 극우 세력의 핵심인데요. 조총련이 극우입니까? 극좌죠. 극좌죠. 근데 극좌들이 다 해놓은 이러한 프레임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걸 씌우고 있고 지금 벌어지는 반한 시위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국방은 과거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으로 회귀를 해가지고 전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한다든지 또는 또 이제 다시 그 제국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말하는 그 극우 세력도 극히 일부고 그거는 이제 극우가 아니라 극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본에서 암약하고 있는 게 적군파 있죠. 적군파라고 또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공산 무장 단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항공기 납치도 거의 3번, 4번 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런 테러와 공격을 많이 일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도 독일에도 또 적군파가 있습니다. 레드 알미 팩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공산주의고 거기 창시자들이 전부 공산권 그 개념을 가지고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극우라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모든 좌익 단체들이 극우라고 지금 태극기 단체를 전부 싸잡아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스스로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유라는 리버럴, 이 단어는 원래 이 지금 저쪽 좌익 세력들이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미국에서 처음에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 그 미국을 만든 아버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최초에는 리버럴리즘이라든지 이런 전부 프로그레시브라는 아이디어는 더 강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미국에 하자라는 게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민주당 또는 좌익들이 말하는 진보하고 지금 과거에 이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말을 했던 내용의 진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진보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우익의 세력의 것이었고
뺏긴 겁니다. 이것도 좌익 프레임에 놀아나서 뺏긴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아오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납치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치당했다고. 이건 또 제 표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이 토론 그 중에 나온 얘기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납치를 당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납치된 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보적이고 우리가 더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추구하는 세력이라는 거를 더 명백하게 이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는 지금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이러한 극우 프레임 이런 거를 지금 탈피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럼 뭐 미국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진보당이다, 한쪽은 보수당이다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한국당이 있고 더불당이 있으면 더불당은 뭐 진보당이라고 지네들이 주장하고 우리 보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말하는 민주당하고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민주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민주당은 또 그것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미국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 말고 빌 클린턴이 통치했을 때도 자신이 민주당 쪽에 스탠스가 있지만 강한 국방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전부 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이 됐든지 간에 더 강한 국방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자 하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통과를 시킵니다. 법을.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더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 뭐 북한에 더 퍼줘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석기 그게 지금 그 국내에 있는 그 스파이 조직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모든 이런 국내에 있는 통신 시설 이런 장악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제5열이라고 말하는 피프트 칼럼이라고 말하는 제5열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지지하는가 마느냐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고 강한 국방을 주장하지 않는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제대로 된 민주당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김동현 기자 잘 설명했지만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특히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방의 차이는 1인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익 관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 한쪽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 그러고 한쪽은 북한하고 평화 경제를 가자고. 이건 뭐 국익이 완전 정반대가 가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말해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하는 세력을 그러면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고전적인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용어는 지금 중요하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스스로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진보적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이 있다면 무역에 누가 더 개방적일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더 개방적일까요? 보수주의 우리가 더 맞습니다. 오히려 무역 활성화하자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가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자유무역주 아시다시피 소고기 광우병 사태 이런 거 났을 때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한 건 좌익 세력입니다. 오히려 우리 일본 지금 한일 갈등도 맞습니다. 그 지소미아도 어떻게 보면 정복의 자유무역과 같은 것인데 정보 교류를 지금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좌익 세력입니다. 불매운동 벌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팩트탱크라고 말하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조사했을 때 공화당 지지자들이 무역이 자국 내의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이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35%만이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내수 경제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좌익 지지자인 민주당 세력은 38%,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무역과 개방의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좌익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수 진영이라든지 우익 세력은 개방 또는 진보적인 이런 성향이랑 그런 걸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혼돈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유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클래시컬 리버럴 그러니까 정통 자유우파. 정통 자유우파. 시장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더 씌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수구 꼴통으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극좌인 거를 예. 이걸 모면하고 우리를 이제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극우라고 하면 항상 폭력성이 따라붙기 때문에 극우라고 하면 아이 보수 진영은 맨날 폭력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로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경찰 버스 부순 대수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예. 폭력은 좌익이죠. 좌익이죠. 레닌, 스탈린, 히틀러, 맞습니다. 저기 모택동, 이제 김일성 다 이게 폭력으로 집권하고 폭력으로 민중을 다스리는 예, 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이런 시위 중에 죽은 사람들을 이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선동과 선전에 활용을 합니다. 예전에 물대포 맞고 그 죽은 백남기 그 고인 그것도 계속해서 그 죽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태극기 그 집회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 중에 경찰 스피커가 추락을 해서 맞아 죽은 노인분이 계십니다. 70대 노인분이 계시는데 그분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선동 선전 프레임 형식으로 끌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해고 넘어갈 필요 있어서 이 얘기를 해봤고요.